경우의 수인데 요거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경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중학교 실력이랑 고등학교 실력이 똑같고 학교 내신 문제도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일단 무조건 1에 돼 있어. 그 교과서를 보든 문제집을 보든 간에 항상 빠짐없이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똑같은 거 두 번 안 세게 그냥 이렇게만 세면 끝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 말은 쉽지만 이렇게 너네가 문제를 푸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다는 말은 좀 올바르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고 됐나? 그리고 뭐 사전식 배열 같은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 때 배우셨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정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세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수영도라는 것도 있는데 뭐 사전식 배열은 좀 비슷한데 뭐 수영도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계산을 할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그 P 기호 그 다음 조합이라고 하는 C 기호 그 다음 뭐 팩토리얼 이런들이 들어간다고. 얘네들은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지 경우의 수가 문제 풀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됐나요? 근데 얘네들도 뭐다? 계산 말고도 성질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 성질들을 너네가 다 외우는 게 목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쌤 교과서에는 성질 없던데요? 그래도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수능에는 나와요. 외워서 풀어라고. 그래서 확통이랑 지금 이 수학하에 있는 경우의 수를 옛날에는 확실하게 분류를 했거든. 딱 나눠서. 근데 요즘은 약간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통에 있는 공식도 그냥 교사가 가르치면 내겠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고1끌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증명이 사실 돼요.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솔직히 쓰는 증명법들은 교과서에 없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 증명법들은 사실은 경시에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요새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통 자체도 이제 난이도가 지금 너네가 뭐 주변 사람들이 확통 10대요, 확통 10대요 라고 하는 게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한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잖아.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간에 다 같이 해가지고 등급을 매긴다고. 그러면 확통 100점 맞은 애가 1등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안 억울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확통도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예요. 그 최대한 거의 지금 현재 미적 난이도, 현재 기출 미적 난이도까지 두 과목 모두 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형평성이 맞다고. 그래야지 뭐냐면 확통 골랐는데 피해가 안 생긴다고. 그래야지 이제 평가원은 우리가 되게 시험지를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체제를 한 또 5년 유지를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뭐 위에서 이제 확통 쉽다 확통 쉽다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미적이랑 기하기 때 둘 다 하던 세대라서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확통에는 그나마 조금 쉽게 내주제에 조금 쉽게 낸 것뿐이에요. 난이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내신 문제만 봐도 뭐 나는 40줄로 풀었어. 근데 내 친구는 2줄 만에 풀어. 그런 문제가 조금 많긴 해요. 현재. 그래서 공부를 여기는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문제 제일 많이 풀어야 되고 너희가 유형을 나눠서 제일 푸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학교쌤이든 나든 누구든 간에 한 명의 취향을 따라서 계속 그걸 파는 게 좀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저것 섞여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조금만 더 가는 게 뭐냐면 그 여사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들어봤을 거야. 반대 사건이라고 해서 동전 앞면 나오면 반대 사건, 동전 뒷면 나오는 거고 옆면 나오는 거 없다고 치고 맞죠?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할 건지 말 건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쌤, 저고도가 있으면 여사건 쓰라면서요. 그것도 지금은 안 통해요. 기출 문제에서는. 저고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사건 이용하면 더 복잡해진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너네가 뭐냐면 이 여사건을 쓸지 말지의 판단은 답이 적은 게 아니지. 왜냐면 답은 뭐 경우의 수가 30까지야. 전체가 150이야. 여사건이 120이야. 쌤 원래 게 작네요? 그럼 원래 거로 가요. 그게 아니라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더 적은 쪽으로 가는 거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답이 작은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상황이 세 가지 나오는 거나
상황이 두 가지 나오는 게 있다면 상황이 두 가지 나온 쪽을 갖추시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케이스가 적은 쪽을 골라야 되겠죠. 물론 쉬운 문제라면 무조건 6권을 쓰면 되겠지만 알겠죠? 그것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요거는 한번 적어주는 걸로 넘어갈 거고 굳이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너네 그 감각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문제 풀면서 또 감각 키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랑 그 다음 쓸데없는 내신에서 많이 나온 것들 있잖아요. 뭐 지불 금액, 지불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참고로 작년 것만 제가 기출 타이핑 지금 국제고 빼고 17개 학교 다 쳤을 때는 어려운 학교들은 지금 올림푸스 고난도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그걸 변형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림푸스 고난도가 올림푸스보다 많이 어렵거든. 뭐 그래가지고 하고 문과 30번, 문과 확통이 30번에 그러니까 수능 말고 그냥 모의고사에서 30번에 확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풀이가 거의 한 2, 30일 되는 게 있거든. 그것도 이 동네 내신에서 나왔어요. 알겠죠? 하고 그 외 나머지 학교들은 함수부터 넣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그냥 조금 쉽게 내줬거든요. 왜냐면 중간고사가 어려워서 기말에 쉽게 내준다고 진짜 너무 간단한 것들만 냈어. 그래서 자기 학교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 느낌이 맞다면 작년에 시험했던 학교들은 다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어려웠던 데는 조금 쉽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너네가 치고 나서 우리 학교가 경우의 수가 너무 쉬웠는데 그러면 아마 나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사건. 사건은 뭐냐면 그냥 상황을 표현한 것 뿐이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 동전 두 개를 던졌어. 됐니? 여기서 앞면이 한 개 나왔대. 요게 사건이다. 알겠지? 됐나? 그리고 동전을 던진다는 말은 시행이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이 결과가 나온 얘를 사건이라고 한다고. 근데 맨날 첫날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사건을 표현할 건데 뭐로 표현할 거냐면 집합으로 표현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사건은 집합이다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좀 받아들여지기 쉽고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 문제 더 잘 풀리기도 해요. 그러면 뭐냐면 두 개 던졌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앞면 나옴을 H라고 많이 쓰고 뒷면 나옴을 T라고 많이 쓴다고 동전에서 뭐 헤드랑 테일인 거 날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한 개 나오는 상황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서로 다르다는 말은 생각은 내가 했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도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을 때는 무조건 서로 다른이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쌤 원래는 적는 게 원칙 아닌가요? 맞아요. 적는 게 원칙이긴 한데 학교생들이 문제를 낼 때 옛날 거 보고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 너희 전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이라고 명시를 하고 서로 같을 때만 서로 같은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돼 있었어. 그러면 그 교육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내기 때문에 너네도 뭐냐면 아무 말 없으면 서로 다른을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쌤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개시험 저희거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제시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빠지게 되니까 뭐 그렇고 뭐 제시험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학생이 착하다면. 근데 웬만하면 그냥 땡 까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을 때는 제시가 돼 있을 거고 아무 말 없으면 서로 다른이라고 하시면 돼야겠죠. 그럼 뭐냐면 집합으로 표현을 하니까 첫 번째 동전, 그러니까 뭐 A, B 동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하나가 앞면, 뒷면 맞아요? 그다음 뭐야? 뒷면, 앞면 됐나? 그래서 사건을 구하여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다?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됐나? 그래서 이제 거기 네모 박스를 보면 뭐라 돼 있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A가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냈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원소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 원소 개수 몇 개니? 두 개잖아. 앞, 뒤, 앞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즉 집합으로 표현했었을 때 원소의 개수가 N 가지가 됐었을 때 지금 뭐라 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거 중학교 거야겠죠? 뭐다? M 더하기 N이 된다 하고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맞죠? 근데 우리는 집합이라는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뭘 아냐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집합과 관련돼 있다는 말을 안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일어난 건 없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즉 A 교비가 공집합일 때는 뭐다? NA 합 B를 묻는 거라고. 맞니? 그때는 뭐가 돼? NA 더하기 NB가 되잖아. 맞아?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집합에서는 뭐라 불러요? 서로소라고 부르잖아. 맞아? 됐니? 근데 이게 사건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 부르냐면 배반이라고 부른다겠지. 그러니까 집합일 때는 서로소고 사건일 때는 그냥 배반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겠지?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 교비가 공집합인 거야. 겠지 그냥. 됐습니까? 근데 너네는 알잖아. 동시에 일어난 것도 계산할 수 있다고. 이제는 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난다면 NA 합 B 즉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다? NA 더하기 NB에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두 번 정복했으니까 걔를 빼면 되니까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얘를 빼면 된다고. 됐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잖아. 맞아?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 케이스만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집합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요게 합의 법칙이긴 하지만 우리는 요거까지도 합의 법칙으로 넣어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그 필요한 건 필기하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겠죠? 예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예시는 싹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는 안 하고 약간 좀 감각적으로 좀 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자세한 건 어떻게 공부해요? 거기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집에서 읽어보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문제 푸는 건 적은데 요거 읽는 거랑 여기 있는 전문항 다 얘든 얘든 예시든 예제든 유제든 싹 다 오다운부터 정리하는 게 숙제로 추가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보셔야겠죠. 오늘 안 풀어준 것도 다 정리해야 돼. 아니 풀어준 데까지만 해야죠. 당연히 안 푼 거는 어떻게 쉽죠. 어차피 9시 반까지니까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걸 다요? 아니 이번 주 교재가 아니라고. 오늘 경우의 수까지 나갈 거라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수능까지 나가볼 거예요. 알겠죠? 됐니? 그럼 이거 왼쪽에 있는 건 지울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 내가 진짜 빠짐없이 했는지 케이스 분류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거야.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배반으로 분류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분류를 해주면 제일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게 있다면 이런 거 있잖아. 6의 배수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러면 우리 2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6의 배수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 맞아?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문제. 그 어쩔 수 없는 거는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배반으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됐죠? 지울게요. 예제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y가 4 이하가 되는 지금 자연수 xy를 할게요. 자연수 xy에 대해서 x, y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한다고. 뭐다? x 플러스 y가 4일 때
그리고 x 플러스 y가 3일 때 x 플러스 y가 2일 때까지만 해주면 돼요. 왜냐면 1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2까지만 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더한 게 4면서 3이 될 수가 없잖아. 맞아? 내가 지금 뭐냐면 배반으로 잘 쪼개어놨다라는 거야. 이거를 됐니?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여기서는 x, y가 1,3 되고 자, 2,2 되고 3,1 되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x, y가 뭐야? 1,2가 되고 2,1 되고요. 여기서는 x, y가 1,1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맨 위의 케이스는 세 가지고 얘 또는 얘 또는 얘입니다. 합의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뭐야? 2 더하기 1 돼가지고 6가지가 된다고. 그럼 님들 나중에 서술형할 때 뭐냐면 합의 법칙이란 단어가 들어갔냐를 채점하는 교사도 있어요. 그죠? 물론 안 적어도 맞다 해주는 교사가 많긴 한데 경우의 수가 서술형 나오면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숫자만 적으면 당연히 0점 처리가 돼요. 답만 적어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예투로 넘어갈게요. 예투로 넘어가면 농구부원은 현재 36, 그 다음에 미술부원은 25, 그 다음에 농구랑 미술을 동시에 양쪽에 다 그러니까 엔드죠 엔드 요게 지금 3명이다. 이때 뭐라 돼 있냐면 적어도 한 부 집합할 때 제가 건드렸어요. 적어도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합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여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할지 말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적어도 한 부라는 말은 농구 또는 미술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합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농구랑 미술의 합집합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맞죠? 36에다가 25에다가 3을 뺀 뭐가 돼요? 58이 되나요? 뭐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미 집합에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서술에 있는 풀이가 실제로 학교 시험에 쓸 수 있는 서술형 답안이니까 서술형 답안은 자주 읽어보세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제 뭐라 돼 있냐면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4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남자 1명, 여자 1명 대표 뽑기를 하재. 나 이거 저거 누른 거 맞죠? 안 눌렀을 거다. 당황했네. 그래서 뭐냐면 물론 직관적으로 너네가 이 수학하를 다 배운 애들은 알지. 원래 답안은 뭐 어떻게 해야 돼? 3명 중에 1명 뽑아래. 3시 1. 4명 중에 1명 뽑아래. 4시 1. 해서 답은 12.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원칙적으로는. 시험 칠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고배 법칙을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보자고요. 그럼 뭐냐면 남자를 내가 이렇게 하자고. 뭐냐면 B1, B2, B3 이라고 할게 3명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남자를 이렇게 B1, B2, B3로 분류를 할 건데 이 분류는 뭐냐면 남자 대표가 얘일 때 여자 대표가 얘일 때다 알겠지? 그러면 이 B1에 대해서 지금 각각 몇 가지씩 나오냐면 4가지씩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자를 제가 G1부터 G2, G4까지 놓을게요. 그러면 남자가 B1이 대표일 때 여자가 얘가 대표일 수도 있고 얘가 대표일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마찬가지로 또 4개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B1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냐면 4가지가 나왔다고. B2에 대해서 몇 가지야? 4가지고 얘도 몇 가지예요? 4가지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었을 때 동일하게 4가지 똑같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고배 법칙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냐? 남자가 선출될 수 있는 게 3명이고 여자가 선출되는 게 4명이고
각각에 대해서 이게 똑같이 나올 때만 된다겠지. 그러면 얘는 곱하기가 돼가지고 12가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분류가 다르게 나와. 여기가 갑자기 5가지가 나와. 그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냐면 색칠하기 문제들이야. 우리 영역 색칠할 때 중학교처럼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뭐 2 이런 문제가 있잖아. 걔가 뭐냐면 곱의 법칙이 되는 이 상황의 문제고 동등한 거. 근데 우리가 가끔 하다가 4 곱하기 3 갖다가 2를 할 수 없고 뭐 저거 두 개 색깔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푸는 거 있잖아. 맞아? 걔네들은 이게 동등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됐습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뭐다? 이거 따로 해서 그냥 더해줘야 된다고. 뭐 이게 5가지 나왔으면 4 더하기 5 더하기 4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채색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렵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도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얘1이랑 얘2 이거 지어도 될까요? 얘1, 얘2는 지울게요. 얘3에다 이것도 적어놓나? 저것도 실제로 저렇게 푸는 것까지.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가야 돼요. 저게 다르면 곱의 법칙 쓸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곱의 법칙은 거기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A가 M가지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말 때문이다. 겠지? 각각에 대해서 B가 N가지 일어날 때 A랑 B랑 동시에 같은 말로 연속해서, 그러니까 A 일어나고 B 일어나고, 아니면 A 일어나고 B 이거 연속해서 말고 연달아, 아니면 뭐 잇따라가 이거 맞나? 스펠링 뭐 스펠링 미신나. 하여튼 이런 표현 맞나요? 모르겠어요. 너네 하세요. 난 국어선이 안 된다지. 하여튼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다? n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거라고. 계산을 할 때 원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형도라고 한다. 뭐 영어로는 3가지로 불리긴 한데 보통 트리라고 많이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n가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같다라는 말이야겠지. 됐니? 쌤 이게 각각에 대해 다를 때랑 이제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돼요. 확동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독립이랑 종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일 때는 이게 성립을 하는데 종속일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예포로 넘어갈게요. 예포로 가면 지금 72의 약수의 개수, 그래서 약수의 개수 공식의 증명으로 먼저 갔다가 공식까지 해가지고 싸그리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자, 약수의 개수든 뭐든 약수에 관련된 게 나오면 먼저 약수의 형태를 먼저 적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적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약수의 형태를 적어 드릴게요. 지수 자료 준비하고 들었죠. 그래서 보면 얘는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의 꼴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약속을 할게요. 알겠죠? 수원을 안 배웠지만 뭐냐면 a가 0이 아닐 때 a의 영승은 1이다. 이거는 하나 알고 갑시다. 알겠죠? 그럼 이때는 뭐냐면 a 값이 가능한 게 뭐냐면 최대 3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 약수는 1부니까 뭐다? 0, 1, 2, 3이 되고 b는 최대 2까지 가능하니까 0, 1, 2가 올 수 있다고. 됐니?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거 이제 a, b로 보자고.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가 되고
비홀수는 세 가지가 되니까 4 곱하기 3이 돼가지고 몇 개다? 12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뭐냐면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이게 0이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나요? 요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얘 3는 지우고요. 이거 3은 지우고 그 다음 이제 얘 5로 넘어가기 전에 그거 약수의 총합이랑 약수의 총고까지도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변형 문제입니다. 뭐 변형은 아니지만 72의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12개를 다 적을 거야. 알겠지? 다 적을 건데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1이죠. 그 다음에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2의 0승 곱하기 3의 제곱까지 가능하다고. 승아 다시 말해요. 그 다음에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제곱까지 가능하고 맞습니까? 계속해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승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승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승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맞죠? 저 곱하기 있거든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 토탈 지금 12개 다 적은 거 맞죠? 그래서 이 12개를 지금 더해 봐라고 낸 거라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제로수로 다 묶어내면 여기는 3의 제로, 3의 1, 3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1승으로 묶어내게 되면요 3의 제로, 3의 1, 3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2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3의 제로, 3의 1, 3의 2가 되고 마지막으로 2의 세제곱 묶어내면 3의 제로, 3의 1,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잖아 맞죠? 공통인수로 묶어내게 되면 얘는 2의 제로, 2의 1, 2의 2, 2의 3, 그 다음 곱하기 3의 제로, 3의 1, 3의 2가 된다고. 요게 뭐냐면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다. 알겠지? 그럼 공식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알겠죠? 뭐냐? 여기가 지금 2의 세제곱이잖아. 맞아? 그래서 0승부터 3승까지 적어준다.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주면 돼요. 하나씩 늘려가면서 지수를. 그 다음 여기가 지금 3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3의 제곱이니까 0승부터 뭐다? 2승까지 적어주면 된다고. 쌤, 고1은 0승 안 배우던데요. 그러면 공식을 너네는 이렇게 체인지 안 되겠지. 뭐야? 0승은 1이니까 1부터 해가지고 3승까지 적어주면 되고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고1도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공식 적용해 볼까요? 1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먼저 소인수분해를 한다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 되니까 뭐야? 답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 되는 거 맞나요? 1 더하기 3이니까 4죠? 그래서 7, 4, 28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는 말이면 되겠죠. 유도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내신에서 이 유도 방법도 나왔다 알겠지? 거술형으로. 그 답만 이렇게 적은 애들 0점 처리했고요. 이거 적는 애들 점수 줬다고 알겠지? 자, 요거 필기 다 됐나요? 저 왼쪽 건 지워도 되죠? 그래서 72의 약수들을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약수가 아까 12개 뭐 있었죠? 1, 2, 3, 4, 6, 8, 9, 그 다음 뭐죠? 12, 그 다음 뭔데? 18, 24,
몇 개냐 이거? 뭐 하나 빠졌는데? 왜 빠져? 36, 72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공식 증명하는 거야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그 약수의 총곱을 내가 별이라고 할게 별. 그래서 그 별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한 번은 본 적 있는 거예요. 그거 1부터 100까지 하는 가우스가 했던 거 있잖아. 걔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8, 9, 12, 18, 24, 36, 72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별을 거꾸로 적는 거죠. 거꾸로. 그 뭐냐면 72, 36, 24, 그 다음 몇이냐? 18, 그 다음에 12, 9, 8, 6,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적어도 별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좌변은 별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을 보게 되면 72고요. 요거 두 개 곱하는 거 되겠지? 72고요. 다 72가 되겠죠 맞죠? 됐니?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수를 다 나열한 거잖아 맞아? 맞니? 그러면 뭐가 오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오는 거라고. 맞습니까? 아까 약수 개수가 12개였죠 맞죠? 여기가 지금 12개가 온다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 적냐면 72의 12승이라 적을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어차피 별은 양수니까 별은 뭐가 돼요? 72의 6승이 답이 되는 거라고. 됐나요? 요것도 서술형에서 지금 공부 잘 학교들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식의 결과는 이겁니다. 뭐냐면 어떤 자연수가 소인수분해 됐더니 뭐 P1의 알파승, P2의 베타승, 뭐 P3의 감마승으로 소인수분해 됐다고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상 정수니까 그냥 생각할게요. P1, P2, P3는 소수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원래 숫자 n에다가 2분의 약수의 개수가 옵니다. 그죠? 그럼 봐봐. 여기 보면 뭐야? 봐봐. 72가 원래 숫자고 2분의에다가 약수 왜 저기다 적고 있나 맞죠? 밑에 적어 있네.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원래 숫자에다가 2분의 뭐가 돼요? 약수의 개수가 왔다고요. 됐니? 그럼 너네가 한 번씩 따지는 애들 있거든? 쌤, 약수 개수가 홀수 개면 분수가 나오냐고 웃게 된다고. 분수가 안 나온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오. 그러면 요거 약수의 총합 지어도 될까요? 이거는? 지울게요. 대표적으로 홀수가 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제곱수들이 알겠지?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뭐 할까? 4 할까요? 그냥 4 간단하게 괜찮습니까? 자, 4의 약수의 총곱으로 갈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공식을 쓰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약수 개수가 3개라고. 드디어 약수 개수가 홀수 개가 나왔다고 해봤죠. 맞나? 그럼 공식을 쓰면 답이 뭐가 되냐면 원래 숫자에다가 2분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맞아? 근데 여기가 짝수승일 때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게 홀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즉 여기가 이미 짝수니까 얘가 뭐냐면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이 되는 거라고. 오. 그래서 어차피 무조건 자연수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증명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그 총곱을 별이라고 하자. 그러면 1, 2, 4가 되고요. 또 별은 4, 2, 1 이래 돼가지고 곱하기를 하면요. 별의 제곱이 4, 4, 4가 됐다고. 그럼 얘는 4의 3승이 되고 얘는 2의 6승이 되니까 별은 2의 3승 해서 8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18이 나왔다겠지. 70이 아까 너무 컸고 솔직하게 또 너무 컸고 18 해가지고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는 거를 이제 학교 기출 서술형이 나왔다겠지. 고1 거에서.
됐나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 있어요? 과거. 근데 일반고도 나왔어. 아, 왜 냈는지 모르겠어. 영문수에서. 다 알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총법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알면 좋은 건 100% 있어. 모의고사에서 한 번, 두 번 정도인가? 총법에 나온 적이 있어. 물론 출제자 의도는 총법을 몰라도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총법이 계산이 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공식을 알고 있던 애들이라면 풀이가 한 엄청나게 짧아져가지고 한 두 줄 컷? 뭐 이런 기출문제들이 있어. 다른데 문제 중에서. 그래서 알고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학교 시험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10팩토리얼 뭔지는 알잖아. 1부터 10까지 곱한 거. 거기서 연계수가 몇 개냐고 묻는 거. 나는 그런 거 안 냈으면 좋겠어. 근데 가끔 가다가 내더라고요. 좀. 어떻게 뭔지 아니? 이건 그냥 퀴즈라고 할게요. 여기서. 목요일반은 근데 한 번은 한 적은 있는데 기억 안 나. 얘가 어떤 숫자일 거 아니야. 10팩토리얼 1부터 10까지 곱한 거. 연계수. 하나. 봐봐.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뭐냐면 2랑 5를 곱했을 때 0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맞니? 그러면 10팩토리얼로 갔을 때 그 숫자 6은 2 곱하기 3으로 보는 거 알겠지? 그러면 2가 많겠니? 5가 많겠니? 2가 많다고. 근데 개수가 맞을 때마다 0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 개수는 5의 개수가 몇 개 있냐는 거야. 문제 의도가. 그러면 10팩토리는 1, 2, 3, 4, 5, 6, 7, 8, 9, 10 이래 되잖아, 맞아? 그러면 5가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잖아, 맞아?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 0을. 맞나? 아니. 됐나요? 얘 5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 공약수 개수는 뭐야? 쟤네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잖아, 맞아? 그리고 최대 공약수 약수의 개수는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얘는 뭐다? 아,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무조건 소인수분해하는 거 너네가 안다고 맞죠? 자, 540을 소인수분해를 할 거거든요. 얘가 6 곱하기 90이잖아, 맞아? 여기 2 있고 3 있고 얘가 9 있고 6 있고 5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에다가 3 세 개에다가 5 한 개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맞나요? 그 다음에 432도 보자고. 일단 얘는 4 가지고 있으니까 4에다가 나눠버리면 1에 되고 또 2 있고 또 4 되나? 또 4에다가 4, 2, 8, 27 되니까 4의 제곱인가? 2의 4제곱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소인수분해하면? 됐나?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었을 때 뭐야? 공통된 것만 적어요. 공통된 약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5는 없으니까 필요 없고 2랑 3을 적어주고 최대 2개까지 겹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2가 오게 되고 여기는 3, 3 똑같으니까 그냥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숫자 오는 게 공약수다, 알겠지? 최소 공배수 할 때는 큰 숫자 적어주면 되는 거 알죠, 그거는? 맞죠? 그 참고로 뭐라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 얘는 2의 4제곱에다가 3의 세제곱에다가 5의 x까지 다 적어주면 최소 공배수죠. 이건 알죠,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최대 공약수가 됐다고. 최대 공약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니까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두 개 곱해주는 12개가 나온다. 곱해 붙이기에서.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할게요, 요거 약수의 총법 지어도 되죠? 이거 마무리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런 쓸데없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자고. 안 나오길 바라야 되지만.
그다음 얘 6을 보게 되면 x라는 집합이 1, 2고요. 1, 2. 그다음에 y라는 집합이 1, 2, 3이래. 그래서 f라고 하는 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그래서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고 돼 있잖아. 자, 1이 갈 수 있는데 몇 가지야? 세 가지다, 맞지? 2가 갈 수 있는데 똑같이 세 가지잖아. 동등하지, 세 가지로서. 그러면 3 곱하기 3이죠, 맞다? 그래서 1이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2가 될 수 있는 거 세 가지인데 동등합니다. 그래서 뭐다? 고배 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9가지가 된대. 미쳤나봐요. 됐니? 그래서 공식이 뭐였냐면 이 애다, 알겠지? 얘의 꼬라지를 잘 보니까 3의 제곱이라고 봤지? 3의 제곱. 3이라고 하는 건 y의 원소 개수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ny가 되고 2라고 하는 거는 x의 원소 개수잖아, 맞아요? 그래서 nx 승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예제 1로 넘어갈게요. 예제 1은 한북 그리기 문제인데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 내 그림이 좀 이상하다 했지? 이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상해. 마음이 착하면 똑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포인트가 있어요. A점.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A를 출발점으로 해서 도착점으로 하는 한북 그리기를 했을 때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북 그리기는 왔던 길은 다시 안 갑니다. 알겠죠? 길은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봐봐. 내가 일단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A에서 첫 번째로는 저 교차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겠지. 뭐 좌회전 하든 우회전 하든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얘거나 얘가 된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칠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왔어요. 됐니? 그 다음 내가 먼저 고리가 3개 있잖아, 맞아? 이 고리 중에서 한 개 골라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고리 선택으로 갈게요. 그러면 3개 중에서 한 개 고르는 거니까 그냥 3가지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고리 선택이 3가지가 되고 그 고리를 얘라고 할게요, 알겠지? 됐니? 그런데 뭐냐면 이 교차점에서 이 고리를 갈 때도 마찬가지 이 방향성과 이 방향성이 있다고. 됐나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몇 가지냐면 2가지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고 할게요. 됐니? 그 다음 이게 뭐냐면 남은 고리는 지금 2개라고 2개. 그러면 또 고리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는 몇 가지? 2가지가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이 고리 안에서도 내가 이 고리를 골랐다 치자고. 그럼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2개니까 방향성이 또 2가지가 온다고.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남은 고리는 요거 1개라고. 그래서 고리는 1가지고요. 그 다음 방향성은 여기도 몇 가지냐면 이쪽이랑 이쪽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2가지가 온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뭐야? 다시 A로 가니까 이거는 1가지일 거니까 내가 계산할 필요 없다고요. 됐니?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뭔데? 2, 4, 8, 16, 32 곱하기 3이니까 96 되나요? 그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너희가 방향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여기서 고리 골랐다고 여기서 또 고리 안 고르는 애들도 나온다고. 네? 그래서 좀 잘 하시고요. 물론 풀이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어 사실은. 그건 알려줄까? 말까? 봐봐. 그냥 참고로만 보자. 주변 필기를 하지 않는데 신경 안 쓸게요. 자, 봐봐. 처음에 2가지는 무조건 적어줘요. 처음 2가지는 적어줘요. 됐니? 그 다음에 내가 뭐냐면
남은 고리 3개를 순서대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3개의 고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는 3P2라고 너네가 배웠을 거라고 일단 그냥 쓸게요. 지금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뭐 어떠셨고? 3P3인가요? 3개 맞니? 그런데 그 각각의 고리에서 방향성이 2가지씩 있을 거라고.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라고. 그러면 2의 몇 승이와 3승이 오는 거 맞나? 그러면 볼까요? 얘는 2고요. 얘는 3팩이랑 똑같죠? 얘는 8입니다. 8, 6, 48에다 2 곱하니까 96 나오게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풀이는 줄이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P랑 C를 배우는 이유다 이겠지. 이렇게 푸는 거를 표현을 더 짧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PC를 모르면 상관없고요. 얘 5랑 얘 6은 지울게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냥 뭐야? 고리 순서. 어떤 고리를 먼저 갈 건지. 결과적으로는 얘는 그건 문제 똑같다고.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도시 방문해가지고 순회하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변형되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채색은 어차피 나중에 더올림에 한 또 수십 문제 있어서 그걸로 연습 좀 할 거고 더올림에만 하면 또 부족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채색이 제일 많이 서술형이 나와. 너네 욕먹인다고. 그래서 너네 그냥 단순히 뭐야 뭐 4 곱하기 5 곱하기 뭐 4 곱하기 뭐 있다고 가면 이제 무조건 0점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고백 법칙 성립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 학교생들은 간혹 가다가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인데 영역 표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겠지. 고1 과정에서는 있어야 된다 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 얘가 있어. 똑같다고 할게. 그 다음에 그림이 얘가 있어. 똑같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뭐냐면 3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서 색칠을 하려고 할 거야. 얘랑 얘랑 답이 달라요. 알겠죠? 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그래서 여기 색칠하는 거 3가지, 여기 B에는 2가지, C에는 1가지, 얘는 6가지라고. 근데 얘는 뭐냐면 영역이 없기 때문에 회전해서 일치되는 건 일치한다고 본다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6개에다가 나누기 3을 해서 얘는 2가지밖에 안 돼요. 아닌가? 2가지 맞죠? 그래서 요거 2개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학교생들이 아는 셈이 있고 모르는 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말은 고정되어 있다고. 회전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근데 이름이 없으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일치한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원순열이야. 고2 거야, 고2 거. 그다음 요거에 그냥 고1 거야. 그러면 고1에서는 무조건 얘만 출제를 해야 되는데 학교생들이 무식해가지고 한 번씩 저런데도 ABC를 안 적어놓은 쌤들이 있다. 그럼 틀린 문제야겠지. 물론 회전해서 일치가 안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름 없어도. 근데 웬만하면 적어주는 게 좋다고요. 쌤 근데 저거 한 가지 아니에요? 이거요 2가지예요. 바보야. 자 색깔 3개 보여드릴게요. 아 그런가 봐요.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초록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인 뭐야 미쳤나봐. 여기가 파란색인 거랑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 여기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초록색인 거는 회전시켜봐라 일치 안 한다. 이미 빨간색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 있고 초록색이 여기 있으니까 돌려봤자 일치 안 한다 했지. 뭐 뒤집기가 아니다 이겠지 얘들아. 뒤집는 거는 뭐 목걸이 순열, 염주순열이 그건 입체고 그건 원순열이 아니다 겠지. 그래서 이거 2개는 달라요. 그래서 답은 2가지만 된다고.
나머지는 다 그려봤자 회전하면서 얘 아니면 얘가 나온다고. 알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자세하게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영역 표시가 되냐? 왜냐면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학교생들 많이 실수를 해요. 문제 만들 때. 토너먼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냥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내가 앉는 거랑 여기에 내가 앉는 건 똑같은 걸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입체 모빌 어린애 애기들 그 위에 있잖아. 천장에 거리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회전하면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걸 같은 걸로 처리를 하는 거라고. 근데 기출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 번은 여기에는 A, 그럼 얘는 고정된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회전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는 회전이 안 돼요. 이게. 됐나요? 하나만 영역을. 아니 하나도 비전 뭐 적어놓으면 이거 회전 안 된다고 얘네들. 그러면 나는 뭐다 이쪽만 경우의 수를 세는 거라고. 이건 한 가지라고 이미 대답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름이 있냐 없냐가 경우의 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둬야 돼요. 못 움직인다고. 됐습니까? 근데 이름이 없으면 언제든지 회전이 된다고. 그래서 문제는 요거는 또 고일 거잖아. 이름 없는 게. 이름 없는 경우. 근데 여기서는 이름 있는 게 고일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너네가 좀 헷갈려하면 안 된다고. 학교 시험 나왔을 때. 요거는 지울게요. 어차피 영상 같이 보면 되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두 가지 풀이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님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풀이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중학교 때 풀었던 풀이는 뭐냐면 인접 다 기준, 그러니까 인접 제일 많이 한 영역 여기에 스타트를 내리잖아, 맞아? 그래서 색깔은 네 가지라고 할게요. 네 가지. 네 가지 전부 또는 일부 이용. 그 다음에 영역은 구분 가능하게 여기 똑같은 색깔 색칠 못하는 거. 인접이란 말은 뭐냐면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된 거 말하는 거다, 겠지? 인접이란 말은 선이야, 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거 두 개는 인접이 아니다. 점을 공유하는 거는 선을 공유하는 얘네 두 개가 인접하는 거다, 겠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했었을 때 영역 구분 가능해. 저렇게 저는 맨날 귀찮아서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지금 뭐냐면 B가 인접하는 게 세 가지고요. D도 세 가지라고. 그러면 B 또는 D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뭐 B로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엔 D고 A는 두 개밖에 없고 C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A, C로 하든 C, A로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먼저 B에는 네 가지를 색칠할 수 있다라고 해봤죠. 네 가지. 색 5개예요. 5개요? 고마워요. 그러면 5개요. 그러면 D에는 B에 쓴 색깔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영역 구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네 가지가 되겠죠, 맞죠?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차피 얘네 두 개는 색깔이 달라요. 맞죠?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그러면 A에는 이 색깔도 못 쓰고 이 색깔 못 쓴다. 왜? 이거 두 개 색깔이 다르니까. 그럼 5개에서 2개를 뺐으니까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된다고, 맞지? C도 마찬가지 본다면 얘랑 얘랑 지금 색깔이 다르다고. 근데 이 색깔도 못 쓰고 이 색깔도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B에 5가지 색칠하고 그 다음 B에 색칠하고 A 색칠하고 C에 색칠하니까 연속해서 잇따라 동시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일단은 뭐가 돼요? 9 곱하기 20이니까 180 이렇게 된다고. 맞나? 근데 나는 이 풀이보다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길어도 솔투로 풀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서술형에서.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색깔 한 개로 색칠이 안 된다는 거 알 거야, 맞지? 저 그림을 색칠할 때 2개로 색칠이 되니? 안 되지. 왜? 요거 3개는 무조건 색깔이 달라야 된다고. 지금 맞아? 이거 3개는? 그러면 최소 3개 색깔은 일단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3개의 색을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4개의 색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5개 모두 이용하는 거. 정승민 씨, 요거 한번 읽어볼래? 갑자기요? 어, 세계 색이요. 조금만 더 빨리 읽어. 내가 지금 뭔 드립치는 거 알죠? 뭐, 저 모르는 거야, 모른 척하는 거야. 그저 개새끼 이런 거. 아, 역시 여기가 인생이 나쁘고 이거 인생이 좋은가 보지. 요걸 평상시 안 쓰니까 안 보이나 봐요. 아 이거 이렇게? 근데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색깔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 여기서 조합 키워 좀 쓸게 알겠죠? 색 선택. 그러면 5개의 색깔이 있다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3개를 골라내는 거잖아, 맞아? 일단 5C3의 기호를 쓸게요. 난 5개 중에 3개 고른 거. 계산을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여기는 4개 색깔 쓴 다음에 5C4. 얘는 다 쓴 다음에 한 가지죠, 맞죠? 5C5는 1이 됩니다, 알겠죠? 다 고른 거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제 색칠을 할 거야. 그러면 3개의 색깔을 쓴다는 말은 영역이 4군데니까 2군데는 같은 색을 쓴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놓을게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니?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본다면 이웃하지는 않은데 약간 좀 평행하는 구조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동일한 색을 칠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그림 말고 더 있니 없니? 없죠. 왜? 이런 평행한 구조의 그림은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림의 형태만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색칠해도 되잖아. 똑같은 색 색칠할 거니까 여기를 A,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D라고 할래요. 됐니? 그럼 내가 지금 색깔 3개밖에 없거든요. 뭐 빨주노밖에 없다 치자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B, D가 되겠지. 왜? A는 무조건 똑같은 거 칠할 거니까. 그러면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개. B에는 2개, 1개가 된다고. 왜? 3개를 다 써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고백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OC3은 아직은 모르지만 10개에 10개. 되겠죠? 10개.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여기가 6이라서 60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OC3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 힘들어 진짜. 똑같은 거 맨날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색깔이 뭐 이게 다 서로 다르다고 칠게요. 알겠죠? 무조건 이거야. 기억을 해야 돼. 내가 고른다는 말은 남은 거는 남이 고르는 거 알겠지? 다은이가 3개를 골라 5개 중에서. 그러면 남은 2개 누가 고른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르는 거라고. 그러면 OC3이랑 OC2는 똑같은 거라고. 5개 중에 3개 선택, 5개 중에 2개 선택. 근데 2개 선택은 중학교 때 배운다고. 2개 고르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A, B나 B 같은 거 나누기 이해한다고 배우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10가지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이 나온 건 알겠지? 그런 것도 알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색을 이용하는 건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영역이 4개잖아. 근데 4개를 다 쓴대.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색칠하는 게 뭐가 되지? 4, 3, 2, 1이 되겠지. 뭐 A, B, C, D는 상관없다고 위치상으로는. 됐니? 그럼 얘는 몇 가지냐면 24개가 되고 요게 5가지야. 5개 중에 4개 고른단 말은 5개 중에 1개 내가 고르는 거야. 1개니까 5가지 맞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5 곱하기 24라고. 그럼 얘는 120이 나온다고요. 됐니? 근데 이거는 봐봐. 영역이 4개인데 5개 색칠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이건 불가능하니까 0개 들었지. 그러면 뭐야? 얘 또는 얘잖아, 맞아?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60 더하기 120이라서 뭐가 돼요? 180이 나온다고요. 됐니? 그래서 나는 위에 풀이도 되는 경우라면 해도 좋지만 위의 경우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외고나 국제고나 일반고 기출 문제를 보면 서술형에서는 위의 풀이보다는 밑에 풀이가 되는 문제만 냈다고. 객관식이야 이것도 낸 적 있지만 객관식 아니면 거의 이거 냈다고. 그래서 위에 걸로 풀어서 그냥 다 틀리게 할 거야. 왜? 보기가 없으니까 애들이 풀면 또 맞다 동그라미 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틀렸는데. 됐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다? 색깔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 색칠하기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요, 한 개. 50원짜리가 두 개. 10원짜리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써가지고 첫 번째는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달라요, 알겠죠? 같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알겠죠? 지불 방법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불 방법이란 말은 10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낸 걸 다르게 처리를 하는 거고, 지불 금액 입장에서는 100원짜리나 50원짜리 두 개가 둘 다 100원이잖아. 걔를 똑같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얘가 더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 문제가 솔직히 나는 왜 내는지 몰라, 아직까지. 왜 고등학교에서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거는 원래는 노가다밖에 없다고. 다 찾아봐야 돼.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은 있잖아, 맞지? 소액화라는 작업이라 가지고 경기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그걸 계속 이용해서 다들 풀잖아요, 맞죠? 외워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내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소설량이 잘 안 내더라고요. 객관식만 나오니까 님들도 이 소액화 작업만 알아가지고 그냥 풀면 돼야겠죠. 근데 원래 푸는 노가다도 그냥 보여는 드릴게요.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는 내가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이랑 50원짜리 동전이랑 10원짜리 동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라고. 그러면 한 개 있으니까 내가 0개 이용하거나 한 개 이용하는 거니까 두 가지 맞아요? 0 또는 1 맞습니까? 50원짜리 두 개가 있으니까 0개, 한 개, 두 개니까 세 가지 맞아요? 10원짜리는 세 개 있으니까 0개부터 3개까지 해서 네 가지가 된다고. 됐니? 그래서 요거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돼요? 24가 돼. 단 요즘은 다 적혀져 있거든. 근데 옛날 책은 또 안 적혀있을 수도 있거든. 뭐냐면 영원 지불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야 돼요. 쌤, 이 말 없으면 빼기를 하나요 마나요 했을 때 어떤 학교 쌤은 당연히 영원 지불 빼야지. 그러면 무조건 이 말 없어도 빼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그 말 없잖아. 그러면 얘는 답이 이거라. 이걸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집들 답지는 전부 다 뭐냐면 저 말이 있든 없든 영원 지불은 그냥 뺍니다, 알겠죠? 그래서 23가지로 봅니다, 알겠죠? 이제 좀 멀쩡한 문제집들은 이 말이 다 적혀져 있지만 이상한 문제집들은 아직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적혀져 있어도 다 이걸로 답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학교생활은 반드시 물어보고 시험칠 때 물어보면 안 가르친다, 알겠지? 수업 시간에 이거 딱 진도 나갈 때 경우에서 할 때 쌤 지불 방법 문제에서 영원 지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지불 금액은 그냥 내는 돈 구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영원 지불은 어차피 뺄 거지만 영원 지불을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0원 맞지? 그 다음 10원짜리 한 개 쓰면 10원 맞아? 그 다음에 20원, 그 다음에 30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냐면 10원짜리 동전까지 다 썼잖아, 맞아? 그 다음 이제 40원은 안 만들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돈은 50원이 되겠지. 그러면 50원, 그 다음 50원에다가 10원 쓰면 60원, 70원, 80원 된다고. 90원 안 만들어진 거 압니다, 맞죠? 그 다음 돈은 100원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뭐냐면 110원, 120원, 130원 맞아요? 140원 안 만들어진 것도 너네가 알 거라고 세요. 그러면 그 다음 뭐야? 150원, 160원, 170, 180, 190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뭐야? 200, 210, 220, 230, 240원도 안 돼. 왜 40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250, 260, 270. 근데 100원 한 개인데. 뭐가? 아니 230. 아, 여기까지 가져가네. 미안.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걸 노가다를 어떻게 하냐면 딱 여기 개수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짜는 거라고. 됐나?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인데? 4가지. 여기는 몇 가지인데? 5가지 맞나요? 그러면 4 곱하기 5가 되겠지, 케이스가. 맞아요?
근데 영원 지불은 뺀다고 했으니까 요거 영원 지불 얘는 몇 가지예요? 19가지가 나온다고. 됐니? 그럼 너네가 규칙성 출원할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한 2줄 정도만 이 줄 잘 세워놓고 이 줄 잘 세워놓는다면 됐니? 마지막은 어차피 다 더한 돈은 얼만데? 230원이 되잖아. 맞아? 됐니? 이 파란 것까지 했다 치자. 그 다음 이제 잘 보면 뭐냐면 여기가 등차 구조라고. 더하기 몇 했니? 50 더하기 몇 했니? 50 더하기 몇 했니? 50 더하기 몇 했어요? 50이 되니까 여기 기존 한 개에다가 50을 몇 번 더 했는데 4번 더 했으니까 이 줄이 몇 줄이다? 5줄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다 안 적어도 2줄 정도 치우고 마지막 끝을 알면 어차피 직사각형 구조로 잘 만들었다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게 답이 잘 나온다고. 근데 이게 너네가 잘못 나열하면 직사각형 구조가 되면 이게 뭐 이상한 도형이 나온다고. 사각형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하면 다시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걸 이제 뭐지? 이상한 거 큰 거에서 뭐 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게 원래 뭐냐면 교과서 방법이 되겠지. 표 그려서 풀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돈이 작으니까 이 정도지. 돈이 크면 힘들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요거다 지금 이거. 지불 방법은 요거 하나 끝이야. 알겠지? 뭐냐면 소액화라는 작업을 할 건데 얘가 뭐냐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만들겠다는 말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작은 돈이 큰 돈을 커버할 수 있을 때 쓰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50원짜리가 2개 있잖아. 맞아? 그러면 100원이 됐지. 그러면 모든 100원을 다 50원짜리 바꿔낸다고. 근데 50원짜리 2개밖에 없으니까 100원짜리가 2개 있으면 한 개만 바꾸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소액화를 하게 되면 얘는 50원짜리 2개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에 2개가 있으면 토탈 몇 개가 되는데 4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5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몇 개가 돼? 3개가 된다고. 근데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50원을 못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근데 만약에 10원짜리가 5개가 넘어서 그럼 50원이 되잖아. 그때는 여기 모든 50원짜리도 다 10원짜리를 바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의 지불 방법의 수가 원래 문제의 지불 금액의 수랑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저기로 되는 1대1 대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다고. 그러면 얘는 0개부터 4개까지니까 5가지가 되고 여기는 0개부터 3개까지니까 4가지가 되고 영원 지불은 빼니까 1 빼니까 얘도 몇 가지? 19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노가다보다 이거 훨씬 빠를 거 아니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풀어야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지불 금액이에요. 지불 방법은 지우니까 뺄게요. 얘도 마찬가지 지불 방법은 뺄게요. 그래서 저거 2개만 너네가 정확히 풀 줄 알면 지불 금액에서 5개점은 없을 거예요. 이 소액화를 했었을 때. 근데 저거 틀리면 5개점이 있는 거니까 아마 2번째 문제인가? 내가 5개점 방중으로 만든 것 같은데 확인하려고 한번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불 금액이니까 소액화라는 작업을 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00원짜리를 먼저 볼게요. 지금 500원짜리가 한 개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로 500원짜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500원짜리 2개 이상이 되는데 없어서. 근데 100원짜리는 지금 뭐야? 10개잖아. 맞아? 10개니까 500원을 다 100원짜리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 소액화 1단계 할게요. 먼저. 그러면 뭐냐면 얘는 100원짜리 5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5개에다가 10개니까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15개가 된다고.
됐니? 그 다음 1,000원짜리는 현재 몇 개야? 2개가 됐다고. 됐니? 근데 잘 봐봐. 100원짜리가 이미 몇 개가 넘어섰어. 10개를 넘어서 버렸다고. 즉 1,000원이 이제 커버가 된다고. 근데 이 모든 1,000원짜리를 다 100원짜리 바꾼다고. 그러면 100원짜리 몇 개가 있니? 20개가 되겠지, 맞아? 맞나? 그러면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 빨리 얘기해봐. 30개. 그래서 소액화 2를 했다 칠게. 답이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1개부터 35개니까 답이 35다 라고 했어야겠죠? 두 번째 문제도 그냥 풀어볼게. 그냥 일단은 두 번째 문제도 풀면 500원짜리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를 못 만든다고, 맞지? 근데 100원짜리가 7개가 되니까 500원짜리 바꿀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소액화 1을 해. 그러면 뭐냐면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5개가 돼요. 7개니까 12개 맞아요? 맞니? 12개 되고 그 다음 1,000원짜리 몇 개야? 1개. 근데 100원짜리가 10개 넘어섰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인데? 그러니까 2라고 할게요. 2. 그래서 100원짜리가 10개에다 12개, 22개인가요? 맞나? 맞죠? 그러면 얘는 22가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답 거기에 뭐라 적혀있니? 22개요. 35개랑 22개 돼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는 소액화가 안 됐어. 됐니? 뭐라고? 안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액화한 이 결과가 얘를 커버가 된다면 소액화를 해줘야지만 답이 나온다라는 거라고. 근데 애들이 여기서 그만둬가지고 답을 16 곱하기 3 빼기 1 해서 47이 오답이 많다고. 됐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2개가 넘어섰기 때문에 얘도 다 바꿔줘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얘도 오답이 뭐가 많냐면 13 곱하기 2 빼기 1 그게 오답이 많았어요, 애들이. 쌤 불안한데 저는 표로 그릴게요. 표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내가 표로 그려볼까요? 뭐 해볼까?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오른쪽. 양 작은 거 이거 있겠다. 자, 일단은 0원부터 넣어놓을게요. 0원, 100원, 200원, 쭉쭉쭉 700원까지. 됐죠? 7개니까. 800원 만들어 줘요. 이번에는. 맞나요? 그럼 800원 여기다 적을게요. 그 다음 뭐 900원, 더하기 700원 있잖아, 맞아? 여기도 더하기 700원 하면 뭐가 돼? 1,500원 되나요?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1,500원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1,500원 만들어진다고 봤죠. 그 다음에 이제 1,600원 해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700원 더 했으니까 2,300원까지 가겠지. 맞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더 이상 하지 말고 총 큰 돈을 보자. 다 쓰면 얼마 얘들아? 토탈? 2,200원. 2,200원이 된다고. 그럼 2,300원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다? 빼주고 x라 쳐놓고 여기에 딱 한 가지 가져올까 2,200원까지 만들어지니까.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가능하고 여기는 안 되고. 됐니? 그럼 이제 한번 세어보자고. 자, 가로줄 몇 개냐면 0부터 7까지니까 8가지가 된다고. 맞니? 세로줄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8 곱하기 3을 해줘. 됐니? 근데 0원 집을 빼야 되고 여기는 안 만들어진 돈 빼야 된다고. 빼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된다고. 몇 나와요? 22 똑같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완벽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빼주면 돼요. 알겠죠? 적절하게 잘라서.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적어놔라. 알겠지? 만약에 진짜 재수없게 서술형 나오면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소액화는 쓰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한 4개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요. 자, 볼게요. 그래서 뭐라 됐냐면 서로 다른 3가지 색으로 지금 쟤를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서로 다른 색, 그러니까 영역 구분 가능하게 하는데 추가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맨 위에랑 맨 아래는 다른 색을 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나는 저 사다리꼴로 안 하고 직사각형으로 해도 똑같잖아. 어차피 맞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5층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지금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여기에다가 지금 뭐냐면 세 가지 색깔만 이용이라 돼 있고 지금 일부 또는 전부라는 말은 지금 없어요. 일단 맞죠? 왜 없는지는 문제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다 추가 조건이 뭐냐면 맨 1층이랑 5층에는 다른 색을 써달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미쳤나 보네. 또 답을 안 적어놨네. 그러면 답을 적어놓는데. 그래서 다 틀려가지고. 자 일단 볼게요. 일단은 일부 또는 전부란 말이 없으니까 내가 두 가지 색으로 색칠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그 세 개의 색깔을 A, B, C라고 할게. 알겠지? 됐니? 그러면 맨 위에랑 맨 밑에 다르니까 여기에 내가 A라고 하고 여기에 지금 B라고 해놓을게. 그래서 내가 지금 C를 안 쓰고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A가 와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B가 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는 A, B 둘 다 못 오잖아. 그러면 새로운 색깔 뭐가 와야 돼? C가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세 개를 모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두 개의 색칠이 불가능하다고. 요 조건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세 개 모두 이용이라고. 됐니?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1층, 5층이 색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1층, 5층 갔다가 2, 3, 4층을 가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층부터 할게요. 그러면 색깔이 세 가지니까 1층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됩니다. 맞지? 그 다음 바로 5층으로 갈 겁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그러면 1층에 색칠한 건 못 고르니까 두 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색칠했다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B가 색칠했다고 하고 이제 나는 2, 3, 4층을 채워나가 보자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갈 건데 그 다음에 3층으로 가고 4층으로 이제 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 A 못 쓰니까 두 가지 라고 했어. 맞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도 B 못 쓰니까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감이 안 온다고. 왜 그러냐면 얘네 두 개의 면이 지금 뭐 한 상태야? 평행한 상태라고. 안 만나고 뭔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같은 색이라면 예를 들어서 CC 됐니?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색깔이 올 수 있다고. 맞니?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달라. 예를 들어서 B,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쳐. 그때는 여기가 한 가지만 된다고. 즉 구조가 깨지게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단순히 고백 법칙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요. 이해됐니? 그래서 케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2층과 4층의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야 된다고요. 이해됐니? 그래서 케이스 분류로 들어가게 되고 2층이랑 4층이랑 같을 때 요거랑 그 다음에 2층이랑 4층의 색이 다를 때 그래서 이 구조로 가져야 된다고. 왜? 평행한 게 존재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조건까지 없으면 얘도 평행 이것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답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먼저 여기 보자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한 개의 세트잖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에 A가 색칠됐고 여기에 이제 B가 색칠됐는데 같은 색을 칠할 건데 여기에 B도 올 수 없잖아. 왜? 여기 B 되니까. 맞아? 여기에 A도 올 수 없다고. 맞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야? C라는 색깔밖에 못 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가 된다고. 뭐야? 한 가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CC가 왔다고. 됐니? 그러면 봐봐.
3층에는 C 빼고 다 와도 되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현재 2가 돼요. 2. 아직 요건 계산 안 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자고. 이번에는 뭐냐면 2층이랑 4층 색이 달라야 돼. 그러면 여기를 보자고. 여기에는 일단 A는 못 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B가 왔다 치자고. B. 그러면 여기에는 B 못 오니까 A 또는 C가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A 또는 C라고 칠게요. 됐니? 일단은.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A는 못 오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C가 올 수 있겠지.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C도 못 오고 B도 못 와. 그럼 뭐가 와야 돼? A가 오는 거 맞아요? 됐니? 그럼 여기가 AC라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B가 와야 된다고. 순서를 매기면 여기가 1번이라 친다면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지금 3번으로 갔다고. 지금 아직 요거 하고 있다. 알겠지? 근데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B가 왔다고. 그러면 B가 왔었을 때 여기가 A인 경우라면 BA니까 여기 뭐밖에 못다 C밖에 못 온다고. 됐나?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됐니? 근데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C야.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여기 한 가지, 여기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밖에 못 오잖아. 여기 몇 가지가 오는데? 세 가지가 오게 된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얘는 3 된다고. 됐습니까? 따라서 얘 또는 얘니까 여기 안에서는 지금 앞에 5 있죠. 앞에 6 있죠. 6. 6에다가 여긴 두 가지고 여긴 세 가지잖아. 맞아? 그러면 5, 6에 몇이 돼요? 30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나도 답좀 적어놓을게. 그래서 보면 지금 A, B를 중복 허용해가지고 6자리 문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A랑 B는 중복 사용 가능. 그래서 이 말이 있다고 해서 쌤도 무조건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왜냐면 보일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모의고사에서도. 그 다음 뭐라 됐냐면 이걸로 지금 6자리 문자를 만든다겠죠. 6자리. 근데 첫 문자는 A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끼리는 이웃하지 못한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봐봐, 첫 문자가 A가 나왔어. A끼리 이웃 못하니까 두 번째 문자는 무조건 뭐가 돼? B가 된다고. 그러면 남은 거 한번 적어볼게. 이래 되는 거 맞니?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세 번째 문자가 A일 수도 있잖아. 그럼 A 적었어. 됐니? 네 번째는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B가 와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칸이 남아요? 2칸이 남는다고. 일단 첫 번째로. 됐니? 그러면 이거는 내가 노가다 할 수 있지 않니? 뭐야? A, B 올 수 있고 B, A 올 수 있고 B, B 올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럼 몇 가지인데? 세 가지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아니라 B일 때를 보자고. 그럼 이제 남은 문자의 배열은 뭐야? 세 칸 맞죠? 세 칸? 여기도 마찬가지 노가다를 하면 되는데 쌤 나 이거 AA인 거 뺄래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본인 능력이 된다면. 그럼 이렇게 빼면 되거든. 봐봐. 여기 AB, AB, AB면 몇 가지가 나와 원래? 8가지가 나오겠지. 됐나? 근데 내가 뺄 게 뭐냐면 A, A, B라는 걸 빼야 되고 그 다음 B, A, A 빼야 되고 A, A, A 이 세 가지만 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8에서 3 빼면 된다고. 아니면 5가지 그냥 보여도 돼야겠죠. 그러면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여기 3가지, 여기 5가지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교란 순열이라고 그냥 이름 불리고 뭐 수능에는 안 나올 거 알겠죠? 안 나올 거 내신에서 그냥 학교생들이 그냥 가르치는 쌤들 있고 옛날 기출 문제에서는 낸 적이 있지만 책임부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완전 순열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름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것을 갖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수용도다 알겠지? 즉 노가다가 출제 의도라고 원래는. 그래서 원래 노가다를 하는 게 맞다고. 근데 서술형이면 노가다를 해주셔야 돼요. 수용도를 그려서. 근데 서술형이 아니면 당연히 그 기가시는 바로 그냥 답만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추가 조건을 그러니까 붙어서 외운 걸 이제 무의미하게 한다고. 못 쓰게. 그때는 뭐야? 노가다로 하시면 돼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명 교란부터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 A, B가 있고 물건 A, B가 있다고. 근데 A가 A를 갖지 못하고 B가 B를 갖지 못한대. 이게 교란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교란시켰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뭘 가져야 돼? 얘를 가져야 되고 얘는 뭘 가져야 돼? 얘를 가져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A는 B를 가지고 B는 A를 가지잖아, 맞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지. 됐나요? 이걸 사람, 사물의 형태예요. 사람, 물건.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명 교란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이 A, B, C가 있고 물건이 A, B, C가 있는데 A가 A를 못 갖고 B가 B를 못 갖고 C가 C를 못 갖는다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A라고 하는 놈이 B를 가질 수도 있고 C를 가질 수도 있잖아, 맞아? 맞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얘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용도라는 작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용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람을 기준으로 먼저 할게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A가 가질 수 있는 게 B랑 C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B 또는 C가 오게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B라는 놈은 A 가져도 되고 C 가져도 되잖아, 원래는. 맞아? 근데 B가 만약에 A를 갖다 치자고. 그러면 C가 뭘 갖게 돼? C를 갖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냐면 B, C, A만 된다고.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 C를 썼으니까 남은 게 A, B인데 여기에 B가 오면 B가 B 걸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여기는 뭐가 와요? A가 오고 B가 오게 된다고. 그럼 몇 가지니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뭐냐면 두 명, 세 명은 솔직히 머릿속으로도 돼.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가 검은색 거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 가지면 안 되죠. 난 무조건 이거 가져야 되잖아. 그럼 한 가지고. 그 다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내 거라고. 이거 가지면 안 되는 뭐야? 내가 얘를 갖고 얘가 갖고 나라고.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왜? 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자동 결정된다고. 그러면 두 명 교란은 한 가지고 세 명 교란은 두 가지로 금방 나올 수가 있다고. 됐니? 근데 어차피 내리도 네 명밖에 안 내. 네 명밖에. 그래서 네 명 교란으로 갈 건데 저거 유제 4 지워도 될까요? 유제 4? 유제 4는 지울게요. 근데 수용도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네 그려보내는 안 그려보내는 차이가 있다, 그치? 필기 맨날 뺏긴 애들은 수용도 절대로 못 그린다, 그치? 안 보고 너네가 그려내야 돼. 그 수용도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다, 그치? 서술형이 가능한 풀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내면 교란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면 교란이 기출 문제가 제일 많아요. 뭐 갑자기 소방서에 있는데 뭐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는데 소방관들이 자신의 모델을 갖지 않는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하는 기출 문제가 있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A, B, C, D 사람이 4명이 있다고. 그래서 물건도 A, B, C, D 4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거는 B, C, D를 가질 수가 있다고. 맞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여기는 A, C, D인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A, C, D가 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A, B를 쓰니까 남은 게 C, D잖아. 맞아? 근데 C, D 오면 안 되니까 무조건 뭐야? 여기 D가 와야 되고 뭐가 와야 돼? C가 와야 된다고. 맞아? 여기는 B, C를 썼으니까 남은 게 A, D잖아. 맞아? 근데 D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가 D가 오고 여기가 A가 와야 된다고. 됐니?
그다음 여기는 BD 썼으니까 남은 게 뭐예요? AC인가요? 그러면 C가 오면 안 되니까 A고 C.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도 무조건 너네가 여기가 세 가지니까 여기가 세 가지 하면 틀린다.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는 맞고 사실은. 근데 모양이 달라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생략하면 0점 처리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요. C가 있으니까 남은 게 A, B, D인데 B가 여기 못 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두 갈래로 떼진다고요. 뭐가 온다? A가 오거나 D가 온다고. 그러면 A, C 썼으니까 남은 게 B, D인데 D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가 D고 여기가 B가 오게 된다고. 됐니? 근데 여기는 C, D를 썼으니까 남은 게 A, B거든? 근데 A, B, B, A 다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두 갈래로 떼진다고. 그래서 A가 되고 B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된다고. 근데 여기도 여튼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돼. 그럼 얘는 솔직히 생각해도 돼.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게. 여기는 B라는 게 왔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B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세 가지로 쪼개진다고. 근데 얘네들은 B가 아니잖아, 맞아? B가 아니니까 가운데에도 B를 빼드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어차피 이 그림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 얘랑 모양이 유사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세 가지라고 할 수는 있다고. 그래서 얘를 생략해도 되지만 요렇게만 하나만 적어놓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일단 마무리 지을게 저는. 그러면 D를 썼으니까 남은 게 A, B, C인데 B는 못 오니까 여기는 AC로 쪼개진다고요. A, D 썼으니까 B, C가 남았는데 여기에 C가 못 오잖아, 맞아? 그러면 B고 C. 여기는 C, D 썼으니까 A, B 남았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A랑 B랑 B랑 A랑 해서 끝에가 3개 나왔으니까 세 가지라고.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9가지가 되는데 그림 그린 건 제발 연습해라, 알겠지? 쌤 이거 더 할 수 있는데 맨날 한 번도 안 그러는데 내가 맞은 애 본 적 없거든요. 무조건 안 보고 그릴 수 있는지 외우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허술령에서 얘가 나왔어요. 내신에서 어허. 외운 애들은 틀려요. 직접 해보세요, 알겠지? 알겠죠? 답만 외우는 애들은 틀릴 거야. 일단 결과는 나는 안 할게. 다음 시간에 너네 오답한테 적어놓은 숙제야 이거. 오답한테 정리할 때 이게 있어야지 오답한테 한 거고 이거 없으면 안 한 걸로 처리할게, 알겠죠? 뭐 세모로 바뀌던 오답한테. 일단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44가지고 친하게 인터넷 검색은 하지 말자, 알겠지? 직접 그려라, 알겠지? 어차피 능력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해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몬모르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제시를 했어요. 교란 순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천재적인 수학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이제 뭐냐면 2명, 3명, 4명, 5명이 n명일 때 늘 일반화를 해놔가지고 얘를 공식을 몬모르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거기도 적혀져 있을 거예요. AN 해가지고 m팩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팩분의 마이너스 1 k 승 해가지고 요게 몬모르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6페이지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쌤 이거 내용 왜 적어놨어요? 라고 하면 논술 기출이에요. 그래서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논술 기출에서 논술에서 이딴 거 물어보구나. 첫 번째로는 물론 일반항 구하는 건 묻진 않고 위에 있는 거기에 그 교란 순열에 점화식이 있거든요. A에는 n-1에 A에 n-1 더하기 A n-1 되고 저거 저 점화식을 해가지고 일반항 추론하는 일반항 유도해내는 거 그게 논술 기출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람 있을까봐 저는 증명을 해놓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수원 다 배운 사람들 읽어보고 수원 안 배운 사람 읽지 마세요. 읽어도 이해 안 되니까. 뭐냐면 봐봐. x가 1, 2, 3, 4에 봐봐. 1, 2, 3, 4인데 함수 f가 저거 하나 이것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대. 뭐라 돼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x 안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 fx는 x가 아니래. 그래서 이거인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 몇 가지니? 9가지가 된다는 말이지. 왜? 이게 무슨 말이야? f1이 1이 아니고 f2가 2가 아니고 f3이 3이 아니고 f4가 4가 아니다. 즉 자기가 자신의 것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이게 여러 군데에 다 섞여져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해내고 얘가 교란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 걸 잘해야지 경우의 수 잘하고 확통에서 1단원을 잘한다고 알겠죠? 선생님 교란을 여사건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2명이 자신의 것을 갖는지 3명이 자신이 걷는지 그럼 싹 다 그것도 노가다인데 맞니? 그래서 뭐냐면 인원수가 넘어가면 많아지면 여사건이 불가능하겠죠. 1명만 자신의 것을 가질 때 2명만 자신의 것을 가질 때 물론 증명할 때 그 아이디어 사실 쓰긴 써. 근데 뭐 그렇게 푸는 거는 비추천이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는 뭐 해라? 수용도 그려서 풀어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그 수용도 그리는 거 연습하시고 이거 오답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엄청나게 막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나와서 틀리면 이제 너네 욕먹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예제 4는 적진 않고 그냥 말로 풀고 넘어갈게요. 예제 4 보세요. A, B, C, D 4명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각자 이름이 적혀있는 모자가 4개가 있는데 비상이 걸려서 걸려있는 모자를 무심코 하나 쓰는데 4명 모두 자기의 모자가 아니래. 4명 교란이잖아. 9가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제 5번도 마찬가지 볼게요. 비 오는 날 어떤 모임에 A, B, C, D 4명이 우산을 한 개씩 오타가 이제 미안해요. 한씩이 아니라 한 개씩이라겠지? 한 개씩 가져왔다. 모임이 끝나고 각자 우산을 하나씩 뭐 계속 한씩으로 되냐? 바본가? 일단 한 개씩 가져왔을 때 모두 다른 사람이 우산 가져갔다. 자, 즉 무슨 말이야? 내 우산 안 가져갔다고. 근데 4명이잖아, 맞아? 몇 가지야? 9가지가 된다고. 읽자마자 붙이고 넘어가야 된다겠지. 객관식이면. 서술형이면 뭐라고? 저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면 된다고 수용도가. 알겠습니까? 근데 수용도 만들기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집에서 얘도 한번 너네 직접 그려보고 얘도 그려보세요. 알겠죠? 답은 다음 시간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이제 유제 6 별표 쳐주실래요? 유제 6. 그래서 유제 6 좀 제가 좀 풀게요. 유제 6 보면 1, 2, 3, 4, 5를 i번째 숫자를 ai 그러니까 1, 2, 3, 4, 5를 내가 나열을 할 건데 일렬로 그래서 i번째 숫자를 ai라고 하지. 됐니?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물론 i는 5개밖에 없으니까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뭐라 돼 있냐면 a1 빼기 1, a2 빼기 2, a3 빼기 3, a4 빼기 4, a5 빼기 5가 제로가 아니래. 자, 우리는 알고 있다고. 곱한 게 0이 아니란 말은 다 0이 아니란 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다? a1 빼기 1은 0이 아니고 a2 빼기 2도 0이 아니고 쭉쭉쭉 가가지고 a5 빼기 5도 0이 아니라고. 그럼 정리하면 뭐야? a1은 1이 아니고 a2는 2가 아니고 쭉쭉쭉 가가지고 a5는 5가 아니다. 즉 자기가 자기 번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그럼 얘는 몇 명 교란이야? 5명 교란이잖아. 그럼 답은 몇 가지예요? 44가지가 된다겠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외워요. 그냥 그래서 49544로 많이 외워요. 49544. 뭐냐면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 해가지고 49544로 많이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2명은 한 가지인 거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거고 3명은 2가지라고 빨리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명, 3명은 빠르게 하고요. 보통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오니까 6명은 안 나올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몇 배까지가 넘어간다고. 수용돼서 몇 배까지 넘는 건 안 묻는다고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유제 7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유제 7을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하자. 그래서 그냥 A랑 B가 1부터 6까지다 라고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얘가 뭐라 되어 있냐면 a 빼기 4의 x 더하기 6 그 다음 gx는 3 빼기 bx 플러스 2 그래서 합성함수 y는 f 합성 gx 얘가 x축이랑 안 맞나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됐나요? 그럼 봅시다 얘도. 그러면 너네가 기본적으로 함수는 다 안다고 알고 할게 알겠죠? 직선 두 개 합성해봤자 직선인 거 안다고. 근데 x축이랑 안 맞는다는 말은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즉 얘가 x축이랑 안 맞는다는 말은 이 문제에서는 이 합성함수의 기울기가 뭐다? 0이고 y절편이 0이 된다면 맞나요? 무수히 많이. 그래서 y절편이 0이 아니다로 가주셔야지만 딱 끝나겠다 했는데 아쉽네. 일단 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다? 직선 케이스에서는 합성을 했는데 x축이랑 안 만난단 말은 기울기가 0이고 y절편이 0이 아니어야지만 x축이랑 안 만난다고. 기울기가 0인데 y절편이 0이면 x축 다시 내버리니까 무수히 많이 교점 가지게 됐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합성을 해보면 gx가 요게 되고 f에다 이제 넣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a 빼기 4에다가 3 빼기 bx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나온다고 봤지. 이게 전개를 하면요 a 빼기 4 3 빼기 b의 x 그 다음에 2a 빼기 8이랑 더하기 6이니까 빼기 2가 된다고. 즉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돼야 되고 and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됐니? 근데 우리는 알잖아. 곱하기가 0이란 말은 적어도 하나가 0이라고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4일 때, 두 번째는 뭐야? b가 3일 때 로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거야. 알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볼게요. a가 4가 되면요 맞지? 무조건 0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기울기는. 그리고 여기 4 넣어버리면요 6이 되기 때문에 y축배 0이 아니라고 봤지? 그럼 b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고. 이미 기울기가 0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b가 1부터 6까지가 다 된다고. 됐니? 그 다음 여기를 볼게요. b가 3이면 0 돼요. 기울기는. 근데 얘만 0 아니니까 a는 1은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일단 1 적을게. a는 1 빼고니까 뭐야? 2, 3, 4, 5, 6을 적었어. 근데 겹치는 게 이제 확인해 준다고. 4 콤마가 있는지를 보자고. 자, 이렇게 4 콤마 뭐가 있니? 3이 있잖아. 여기도 뭐 있니? 4 콤마 3이 있다고. 즉 4 콤마 3은 중복이 된다고. 됐나요? 따라서 답은 몇 개 되냐면 여긴 6개, 여기는 5개에다가 4 콤마 3이 중복되기 때문에 얘를 빼준다고. 그러니까 즉 얘는 완벽하게 배반으로 쪼개기는 좀 힘들다고요. 그럼 답은 몇 개예요? 10개가 나오게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항상 뭐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분류, 똑같은 문자가 아닌 것의 분류는 무조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지? 네. 여기가 둘 다 A로 표현했으면 당연히 중복이 안 되겠죠. 맞아? 근데 하나는 A고 하나는 B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됐죠? 여기 그래서 순열은 말 그대로 뭐냐면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1 과정에서는 보통 직순열이라고 하는 거 위주만 달려요. 직순열. 직순열은 뭐냐면 그냥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순열이 아닌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뭐 원순열 아니면 뭐 이제 서로 다른 게 말고 이제 서로 같은 것도 포함돼가지고 그런 게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등등 뭐 여러 가지 더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요거 케이스만 할 거야. 그래서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요. 그래서 걔네들 r개를 일렬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불러요. 고1에서는. 그래서 일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 부르냐면 순열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어떻게 하냐면 NP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P가 퍼뮤테이션이긴 한데 몰라도 돼요. 됐죠? 어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열이라고. 아. 무슨 순열이라고.
뭐 어떤 책에서는 치환이라는 의미도 퍼뮤테이션을 가끔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딱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했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일단은 봐봐. 3개가 있어. 4개 고를 수 있니? 없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 n이랑 r이 있으면 n이 r보다 같거나 커요. 근데 다만 좀 재수 없는 게 뭐냐면 r이 0이 가능해요. 진짜. 그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뭐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냥 이것만 알고 있자. 여기는 R이 0이 안 된다 써져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 가능하다고 된다고. 근데 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에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R이 0이 가능해야 됐죠. 됐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너네가 뭐 배웠냐면 카드가 1부터 n까지가 있어. 됐나? 그래서 이거 중에서 R개 골라서 나열을 할 거예요. 일렬로. 됐니?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냐면 R개 나열할 거니까 네모 박스를 R개 그렸다고요. 너네가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쫙쫙쫙 해가지고 R번째 박스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숫자가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n가지. 맞니? 한 개 썼으니까 두 번째는 몇 가지야? n-1가지. 2개 썼으니까 여기는 뭐야? n-2가지 해서 쭉쭉쭉쭉 갈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는 몇 가지냐라고 묻는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수열에서 나온 개념은 똑같아요. 규칙성 추론이에요. 뭐냐? 여기는 빼기 0이 있다고 치자고. 됐니? 그러면 첫 번째 박스는 빼기 0이라고. 맞아? 두 번째 박스는 빼기 1이거든? 세 번째 박스는 빼기 2야. 그러면 박스 번호보다 하나 작다는 거 알아냈잖아. 맞아? 그러면 R번째 박스는 뭐야? n에다가 R-1을 빼게 되는 거라고. 됐니? 물론 이걸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전개 안 할 거야. 알겠지? 따라서 순열의 수는 뭐냐면 얘 고르고 그 다음 얘 고르고 얘 고르고 가니까 곱의 법칙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NPR의 기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n, n-1, n-2 쫙쫙쫙쫙 가가지고 마지막에 n 빼기 r-1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몇 개냐면 네모 박스 개수니까 r개가 나열된 거라고. 됐니?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보면 뭐 간단하게 하나를 보자면 뭐 할까? MPN을 볼까요? MPN. 그럼 R에 N 넣은 거잖아. 맞아? R에 N을 넣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뭐야? N 넣어봐. 뭐가 와? 빨리 N 넣으면 뭐 나오냐고 이게 1 나온다고. 그러니까 즉 얘는 N부터 해가지고 짜라락 갔더니 1로 끝났다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야? 1부터 N까지 곱한 거가 된다고.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기호를 하나 약속을 하나 할 거예요. 뭐냐면 N 팩토리얼 N의 계승. 얘를 정의할 건데 N 느낌표. 얘가 뭐냐면 1부터 해가지고 N까지 곱하기 한 거예요. 이거는 기호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죠? 됐나? 승이 좋은 말은 아니긴 한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곱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부터 차례대로 계속해서 곱해 나간다고 해서 계승이라고 부르고 보통 근데 읽을 때는 n 팩토리얼로 많이 읽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일본어. 승자가 일본 거기 단어이기 때문에 너네 그래서 2의 2승한테 승자가 동기 아니다.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팩토리얼 읽으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1부터 n까지 곱한 거잖아.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n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MPN은 MP이 됩니다. 근데 얘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MP N-1도 한번 계산해 볼래? R에다가 N-1을 넣어봐. 뭐 나와? 2가 나오게 되거든. 맞나? 맞죠? 1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N부터 해가지고 짝짝짝 했더니 2거든? 너네 호구 아니면 알잖아. 1은 곱해져 있으나 안 곱해져 있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얘도 뭐냐면 MP이야. 그래서 MPEG, MPN, MPN-1이 똑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도 볼게요. NP1을 볼게요. NP1. 이번에는 R에 1 넣으래. R에 1 넣으면 뭐가 돼? N이잖아.
그러면 n부터 1씩 뺄 건데 n이래. 그러면 맨 앞에 것만 있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npn은 뭐냐면 n 된대, n.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숫자로 된 예시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 알겠지? 이제 얘를 계산을 숫자로 될 때 어떻게 하냐면 4부터 적을 거고 5부터 적을 거야. 1씩 빼서 적을 건데 2개만 적으래. 그럼 뭐야? 2개 적었다, 맞지? 5부터 1씩 뺄 건데 3개만 적으래. 얘는 뭐야? 5, 4, 3이 된다고. 됐니? 그래서 여기가 이 숫자 개수만큼 온다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쓸데없이 뭔 짓을 해볼 거냐면 이 식에다가 1을 곱하기를 할 거거든. 1을. 근데 어떤 1을 곱하기를 할 거냐면 n-r 팩분의 n-r 팩을 곱하기를 할 거야. 어차피 1을 곱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뭐냐면 얘는 1부터 n 빼기 r까지라고. 근데 n 빼기 r에다가 1을 더하면 n 빼기 r 더하기 1 되잖아. 그게 뭐냐면 이거잖아. n 빼기 r 더하기 1. 그러면 1부터 해서 n 빼기 r 쭉 가서 n이 되니까 npr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이번에는 뭐냐면 분자는 1부터 해서 n까지 오니까 n 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분모는 n-r 팩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공식입니다. 알겠지? 팩토리얼 표현법이에요. 됐니? 그러면 내가 이 식에다가 0을 넣어볼게. 아래다가 0 넣으면 뭐가 되더라? 1. n 팩분의 n 팩이 되니까 얘는 1 된다고. 즉 r이 0일 때는 1이라고 정의가 되는 게 오류가 없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넣어볼래? 어떻게 돼요? 0 팩분의 뭐가 돼요? n 팩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npn은 뭐였다고? n 팩이었다고. 얘가 이미 뭐였다고? n 팩이 나와야 된다고. n 팩이. 이해돼요? 그러면 0 팩은 뭐로 약속이 돼야 돼? 1이 약속이 돼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0 팩은 무조건 1입니다. 그 다음 1 팩은 뭐가 돼야 돼? 1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0 팩도 1이고 1 팩도 1이고 npn도 n 팩이고 npn-n 팩이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같은 게 많다라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0 팩은 1은 약속입니다. 알겠죠? 됐니? 오늘 딱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알겠죠? 문제 이런 거 설명 안 했습니다. 알겠죠?